2018년 7월 24일 오전 10시 30분경 페루 수도 리마의 한 병원 지하 1층과 2층에서 연이어 폭탄이 터지며 3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환자 의료진들이 병원 밖으로 급히 대피하며 병원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는데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제 폭탄을 제작해 폭탄 테러를 일으킨 용의자 클라우디아 베니테스 아기레와 레닌 베니테스 아기레 남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럼 폭탄 테러범인 거예요? 아니 사실 병원에는 중환자분들도 계시고 수술 중인 환자는 대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필 왜 병원에서 폭탄 테러를 저지른 건가요? 자, 이 남매가 병원 테러를 계획한 이유 테러 발생 7년 전인 2011년 남매의 어머니는 해당 병원에서 뇌종양 진단을 받은 뒤 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분명 수술이 성공적이었다고 했지만요. 그러나 수술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의료 사고라도 있었던 건가요? 아기레 남매 역시 병원 측의 의료 과실을 주장하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요. 그 결과 1심과 2심 두 차례 모두 남매가 승소했는데요. 그런데 의료 과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 배상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걸로도 모자라 병원 측의 태도에 분노한 남매가 병원에 앙심을 품고 폭탄 테러를 계획했던 것이었죠. 어머니를 잃은 심정이나 병원에 대한 분노는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이해가 돼요. 굉장히. 이해되지. 근데 그게 병원이 잘못한 거지. 테러하는 날 거기에 또 환자들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가족들은 무슨 죄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풀면 안 되는 건데 네. 그럼 만약에 거기서 만약에 또 다른 사람이 만약에 사망을 했다면 아니 어머니 목숨 소중하죠. 근데 다른 분들의 어머니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이 짧은 거죠. 법의 보호를 못 받은 것도 아니고 승소까지 했으면 그걸 기다리면 될 걸. 믿을 곳이 없어서 뭐 절박한 것도 아닌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개인의 복수를 위해 무고한 이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한 남매. 이제 당신들이 또 다른 가해자가 됐다는 사실 똑똑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011년 7월 미국 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에 위치한 C 신문사는요. 고교 동창생인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징역 90일 선고받은 제러드 라모스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아니 스토킹은 엄연한 범죄인데 네. 고작 90일이에요? 근데 스토킹이 근데 90일이 적다면 적은데 스토킹 자체가 범죄로 인정을 받아서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또 그렇게 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집요하게 스토킹했나를 사실 90일이라는 처벌만 봐도 우리가 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라모스는 자신의 이야기가 보도되자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이제 소문나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됐다고. 그놈들 절대 가만 안 둬. 자, 이듬해 C 신문사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소송을 제기. 하지만 법원은 라모스가 해당 보도 때문에 입은 피해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항소심에서도 그의 소송을 기각했는데요. 하지만 라모스는 법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했고요. 반성은커녕 수년간 SNS에 C 신문사를 상대로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 그리고 일부 직원에겐 SNS로 위협을 가하기까지 했습니다. 아이고야. 그게 부끄러운 줄 알면 아예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죠. 시간이 흘러 2018년 6월 라모스는 C 신문사를 방문했는데요. 아 불안하다. 언론사 찾아왔대요. 얘 그냥 간 거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데 C 신문사를 찾은 라모스의 손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 들려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샷건. 총. 그는 C 신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기각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샷건을 들고 신문사로 침입. 죄 없는 직원들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자, 총격 사건 발생 1분 만에 경찰이 현장에 출동. 테러범 라모스를 체포했지만요. 이 사건으로 인해 직원 5명이 숨을 거두고 말았는데요. 문제네.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은 라모스가 일으킨 끔찍한 테러에 대해 책상 밑에 숨어 범인이 사람들을 쏴 죽이고 총을 장전하는 걸 듣는 것만큼 무서운 건 없을 겁니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 없이 죄 없는 사람들까지 죽인 어리석은 한 남자의 광기. 이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건 테러범을 향한 단죄뿐입니다. 2018년 9월 호주 전역을 발칵 뒤집어 놓은 테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딸기? 저 근데 가운데 바늘이에요?
바늘인데? 자, 그렇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된 딸기 속에 꽂혀있던 것은 바로 바늘. 야, 호주 퀸즐랜드의 한 남성이 딸기를 먹은 뒤 극심한 통증을 느껴 응급실을 찾았다가요. 아유. 병원에서 바늘을 삼킨 것 같다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고요. SNS를 통해 이 사건을 공개하며 끔찍한 딸기 바늘 테러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저 몰래 꽂아놓은 거야? 왜 저런 짓을 한 거야? 자,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호주 퀸즐랜드뿐만 아니라 뉴사우스웨일스, 빅토리아 등 호주 전국 각지의 마트에서 바늘이 꽂힌 딸기가 잇따라 발견된 건데요. 미쳤다, 미쳤어. 진짜 무섭네. 이에 바늘이 발견된 총 7개의 딸기 브랜드들은 판매 중단 품목으로 선정, 딸기 수천 킬로그램을 폐기 처분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거 대체 누가 이런 짓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면 딸기를 누가 사 먹을 줄 알고? 아 근데 이거 트라우마 생길 것 같아. 게다가 이렇게 되면 앞으로 소비자들이 얼마나 믿음을 잃어버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딸기 못 먹죠 뭐. 못 먹지. 네, 이렇게 딸기 바늘 공포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호주 정부는 사태 수습을 위해 강경 대응에 나섰는데요. 당시 스캇 모리슨 연방 총리는 딸기 바늘 사건을 테러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응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2달간의 끈질긴 수사 끝에 2018년 11월 11일 딸기 바늘 테러 범인을 드디어 체포했습니다. 누구예요? 자, 범인의 정체는 한 딸기 농장의 전 직원인 50대 여성 마이 우트린이었습니다. 농장 직원이었으니까 농장에서 딸기를 포장하는 과정에서 바늘을 넣을 수가 있겠네요. 근데 왜 그런 겁니까? 왜? 호주 퀸즐랜드에 위치한 한 딸기 농장에서 근로자들의 감독관으로 일했던 그녀는요. 아, 일하는 시간은 많은데 쉬는 시간 제대로 안 주고 짜증나 죽겠네 정말. 평소 동료 직원들에게 딸기 농장을 망하게 하고 싶다는 말을 말버릇처럼 하고 다니던 트리는요. 급기야 딸기 속에 몰래 바늘을 넣었고 그 딸기가 호주 전국으로 유통됐던 겁니다. 아니 불만이면 당신 그만두면 되잖아. 다른 회사 가면 되죠. 먹은 사람 죽을 뻔했잖아요. 그 저 사람을 괴롭힌 게 아닌 옆에 딸기 농가는 괜히 피해를 입은 거예요. 동반으로 피해를 그렇죠. 입은 거죠. 자, 결국 식품 오염 등의 혐의로 기소된 트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으로 그녀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10월 21일 아르헨티나 북서부 산 미겔 데 쿠투만의 한 마을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 잠깐만요. 사람 아니에요? 여기 누가 누워 있는 겁니까? 뭐야? 아니 지금 옷이 뭐 다 벗겨진 채로 지금 뭐 눌려 있는 것 같은데? 너 발로 툭툭 차는데요? 집단 폭행 뭐 이런 사건인가요? 그러게. 자, 이 집단 구타를 당해 쓰러진 남성은 강도 미수 사건으로 복역하다가 얼마 전 석방된 25살 남성 과이마스였습니다. 그를 폭행한 사람들은 같은 마을의 평범한 주민들이었고요. 근데 뭐 형량이 좀 약하다고 생각했나요? 왜 그렇다고 해도 저러면 안 되겠습니다만. 뭔가 원한을 샀었나? 그러게. 이 주민들이 과이마스를 집단 폭행한 이유는 나흘 전에 발생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지난해 10월 17일 이 마을에서 9살 소녀 아비가일이 사망한 채 발견됐는데요. 발견 당시 아비가일이 입고 있던 옷이 주변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아동 성폭행 살인 사건으로 판단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이 사라지기 전에 과이마스랑 같이 있었대. 과이마스 그 자식 마약에 찌들어 살더니 그 어린애를 죽인 거야? 가만히 뒀다간 우리 딸한테도 몹쓸 짓을 할지 몰라. 절대로 용서 못해. 과이마스가 범인이라고 생각한 마을 주민들은 대분노. 과이마스가 범인이라고 생각한 마을 주민들은 대분노. 그를 찾아가 집단 구타한 것뿐 아니라요. 흉기로 찌르고 그의 옷을 모두 벗겨 산채로 불에 태우려고 한 겁니다. 어허. 그렇게 과이마스를 응징하는 데 참여한 사람은 무려 500여 명. 어허. 그리고 수많은 주민에게 집단 구타를 당한 과이마스는 결국 사망했습니다. 아니 뭐 원망스러운 마음은 알겠지만은 아직 뭐 밝혀진 게 없잖아요. 그렇죠. 범인이라는- 밝혀져도 저러면 안 되죠, 사실. 예. 법의 심판을 받게 만들어야지. 격분해서 그야말로 감정적으로 마을 사람들이 몰려가가지고 죽였다는 건 대단히 잘못된 일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가해자가 되는 거고요, 그죠? 예. 경찰 조사 결과 과이마스가 소녀를 살해한 범인으로 밝혀졌지만요. 정말? 하지만 법의 심판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과이마스는 본인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또 피해자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깨닫지 못했고요. 피해자와 유족들은
그에게 사과받을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음. 범인의 목숨을 앗는 게 최고의 복수가 아닙니다. 잔혹한 범죄자를 살해한 마을 주민들. 과연 범인이 죽었다고 해서 피해자가 만족할까요? 지난해 1월 31일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주의 한 마을에서 무려 20여 명의 아이를 대상으로 한 끔찍한 인질극이 발생했는데요. 이 인질범은 마을에 사는 40대 남성 수바시 바타. 그는 자신의 1살 배기 딸의 생일 파티를 연다는 핑계로 같은 마을에 사는 아이들을 집으로 유인한 뒤 지하실에 가두었습니다. 당시 바탐의 아내와 1살 배기 딸도 지하실에 함께 감금됐는데요. 자기 딸은 또 왜 감금해? 진짜 동네 애들은 왜 감금하고? 아니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이 사실을 알게 된 부모들은 바탐의 집을 찾아가 제발 아이들을 내보내달라며 사정했지만 바탐은 오히려 그들에게 총까지 겨눴고요. 이에 경찰과 테러 대응팀 요원들이 총출동했습니다. 바탄,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아이들을 당장 풀어주어! 내 말 먼저 들어. 안 그러면 다들 여기서 한 발짝도 못 나가. 이 사람이 뭔가 동네 사람들한테 억울한 일을 당했을 것 같네. 그래서 그 집안의 아이들을 다 그게 인질로 동네 삼았다. 애들을 전부 인질로 잡은 거죠. 인질범 바탐의 요구사항은 지역 대표 의원과의 대화였습니다. 마을 사람들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교도소에 갔다고? 바탐은 과거 마을 사람들 때문에 자신이 살인 사건에 연루돼 10년 동안 억울하게 수감 생활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10년간 수감 생활한 게 정말 억울하다면 정말 고통스러웠겠죠. 하지만 그게 이 애들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애들이 뭘 한 건 아니니까. 도구로 삼은 거죠 그냥. 바탐의 요구대로 해당 지역 의원이 찾아와 그와 대화를 시도했지만요. 협상에 실패. 심지어 바탐이 폭탄을 터뜨리는 바람에 현장에서 경찰들이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결국 인질로 잡힌 아이들까지 위험한 상황이 되자 경찰은 바탐을 사살. 10시간가량의 인질극이 마무리되며 아이들은 안전하게 부모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 다 나오네요, 하나씩. 아 애들 트라우마 생기겠다. 자, 근데 가슴 아픈 사연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 바탐의 인질극에 분노한 주민들의 화살이 엉뚱한 곳으로 향하고 말았습니다. 제발. 어머 제발. 안 해? 자, 아이들의 부모는 격앙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바탐의 아내 루비에게 돌을 던지고 집단 구타. 그렇게 아내 루비는 안타깝게도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애는 어떻게 해? 저긴 너무 비극이다. 자, 이번 특종은 사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악어다 악어. 저렇게 많은 악어가 다 죽은 거예요? 2018년 7월 인도네시아 서파푸아주 한 악어 농장을 찾은 수백 명의 마을 주민들은 우린 복수를 한 거다. 저것들은 모두 죽어도 싸다. 이렇게 많은 악어들이 주민들에게 끔찍하게 학살당한 이유. 사건 발생 며칠 전 마을 주민 수기토가 소들에게 먹을 풀을 구하기 위해 악어 농장에 발을 들였는데요. 그런데 그만 이 악어에게 물려 끔찍하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마을 주민들은요. 사랑하는 이웃을 잃은 슬픔에 못 이겨 각자 흉기를 들고 농장을 급습. 어머. 그것도 법적으로 보호종으로 지정된 악어들을 무려 300마리 가까이 잔인하게 학살했는데요. 당시 경찰 40여 명이 출동했지만 이 관계에 사로잡힌 이들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웃을 잃은 그 슬픔은 알겠지만은 와 저거는 학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학살이죠. 300마리를 한꺼번에 동시에. 만약에 악어가 사람을 해쳤거나 위협하는 상황이라면 천연자원보존국이 나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민들은 정당한 과정 대신 악어 도살은 정당합니다. 악어들이 주민들 가까이 있지 말았어야지. 이에 천연자원보존국 측은 악어 살해 행위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며 경악을 금치 못한 한편 농장 주인들에게도 이 같은 참사를 막기 위해 안전관리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야, 근데 농장 주인 입장에서도 날벼락이네요. 지금 300마리가 이웃을 위해 학살을 선택한 주민들, 복수란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싶겠지만 그저 도를 넘어선 분풀이일 뿐입니다.
과거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뒤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무기수 제이슨 버드로우. 그런데 지난 2월 그가 교도소에서 또 한 번 살인을 저지르며 교정당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아니, 죄지어서 들어간 교도소에서 또 살인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가 살해한 사람은 다름 아닌 같은 방 재소자 로저 키베. 두 사람은 평소 다툼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사이도 아니었는데. 왜 근데? 모든 건 7명의 희생자들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살인자의 손아귀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그랬습니다. 제이슨이 살해한 로저 키베는 7명의 여성들을 성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한 연쇄살인마. 심지어 미성년자들까지 처참하게 죽인 극악무도한 살인마로요. 1991년 체포된 뒤 종신형을 선고받고 수감. 재소자들 사이에서도 악명 높은 범죄자였습니다. 그리고 제이슨은 교도소에서 로저에 관한 다큐를 시청한 뒤 그의 잔인한 악행에 분노, 마치 자신이 히어로가 된 마냥 그를 처단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품게 됐고요. 약 3개월 동안 로저와 같은 방에 수감되길 바라며 호시탐탐 그를 죽일 기회를 노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와 같은 방에 수감되자 제이슨은 과거 로저의 살인 수법대로 그를 목 졸라 살해. 이후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어둠의 예술이라며 정당화하기까지 했는데요. 그래도 저건 살인으로 처단할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자기도 뭐 경제를 짓고 들어가지고 누가 누굴 심판합니까? 약간 영웅심리에 빠진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한편 연쇄살인마를 죽인 또 다른 살인마 제이슨의 범행이 알려지자 당신은 영화 속 히어로가 아니다. 우쭐대지 마라. 라며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고요. 잘못된 정의를 실현하려 한 제이슨은 이미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던 터라 사형이나 추가 처벌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이걸 뭐 사이다다 통쾌하다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면은 큰 논란이 옵니다, 사회에. 전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죠. 2017년 6월 미국 알래스카주 앵커리지. 불과 닷새 사이에 웨슬리 헤이즈 데마레스트, 안드레스 발보사, 찰스 리몬 알비 등 남성 3명이 각각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집에 무단 침입한 남성이 이런 말을 외쳤다고 진술했습니다. 나는 복수하는 천사다. 너희를 정의 구현하러 왔다. 이 무차별 폭행 사건은 모두 한 사람의 소행. 정체불명의 남성이 휘두른 망치에 맞은 피해자들은 얼굴에 큰 멍이 들거나 두개골이 함몰되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진 봐요. 난 빚진 걸 받으러 온 거야. 그러니 이건 내가 가져가지. 정의구현이면 남의 걸 왜 훔쳐? 뭐 이게 뭔가의 복수를 하러 온 거긴 한데. 아니 대체 범인의 정체가 뭡니까? 며칠 뒤 체포된 범인의 정체, 바로 같은 동네에 살고 있던 남성, 제이슨 부코비치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과 부코비치는 원한 관계는커녕 일면식도 없던 사이였습니다. 네? 아니 뭐 복수심도 아니었던 거네요. 그럼 정의 구현은 뭔 얘기예요? 묻지마 폭행이잖아 이거. 부코비치가 털어놓은 충격적인 범행 동기. 그들은 파렴치한 성범죄자라고요. 그래서 제 손으로 직접 응징한 겁니다. 부코비치에게 폭행을 당한 세 남성은 사실 아동 성폭행범이었습니다. 이유는 있었네. 자기가 저렇게 뭐 심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건데 그러라고 돼 있는 사회도 아니고. 본인이 나서게 된 이유도 궁금해요. 사실 부코비치는 어린 시절 양아버지로부터 성적인 학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린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부모님의 보살핌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그는 숱한 범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수년간 교도소에 수감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복역 도중 부코비치는 자신처럼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성범죄자 등록 원부 사이트에서 아동 성폭행범의 명단을 파악, 본인의 손으로 직접 성범죄자들을 응징하러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는 정말 안타깝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겠지만 범죄가 없길 바란다면서 범죄를 계속 본인이 추구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 부코비치의 행동은 결코 정의 구현이 아닙니다. 만약 주변에 범죄자가 있다면 신고하시면 되고요. 절대로 직접 나서서 응징해서는 안 됩니다.